미국 상원 의원들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압박이 느슨해져 후속 비핵화 협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제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미국인 성인 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가운데 82%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을 미국의 최대 적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5년 사이에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해 250여 명의 피해자와 목격자로부터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시나 폴슨 소장이 밝혔습니다. 폴슨 소장은 북한 비핵화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와 북서부의 선거지표에서 연이은 폭발 사건으로 최소한 132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격파 조직인 IS 계열 뉴스 사이트에서는 분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유럽 순방 마지막 방문지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순회 외교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타일랜드 국왕은 이번 동굴 소년 구출 작전에서 숨진 사만 쿠난 해군 다이버를 특진시켰습니다. 37살 사만 쿠난은 지난 6일 구조 작업을 위해 산소 탱크를 가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다 숨졌습니다. 물이 불어나 동굴에 갇혀있던 12명의 소년과 축구 코치는 18일 만인 지난 일요일 오전 모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는 중국의 영향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확산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간 관계 개선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북한 비핵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e trade war linkage is real. I think that the Chinese feel that i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rocky, then there's no reason why China should cooperate in one serious area of America's need, like North Korea. 실제로 최근 중국은 관계 개선에 따라 지린성 국경지역 경제관광 발전을 위한 북한 왕래와 백두산 등 북한 관광을 잇따라 승인했습니다. 크로닌 소장은 중국이 불법 환적 등으로 북한을 도우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협조 시 더 나은 무역 관계를 약속해 제재를 강화했고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게 도왔는데 무역 관계는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Once that you have established direct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s, you're cutting China out, you're giving China a much worse deal. So I think there is a very strong sense of grievance from the Chinese side that they feel that they have been cheated in this process.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중국에만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는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맞아 코로만델 반도로 휴가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은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도로가 침수돼 고립되는 등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북섬 주요 간선도로가 물에 잠기고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대부분 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기온은 예년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특히 남섬 동해안 지방은 따뜻한 겨울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배출가스 제로 계획이 나오자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뉴질랜드인들은 앞으로 더 잦은 폭풍과 가뭄, 그리고 바닷물의 수위 상승, 동식물의 고사 등이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건강하지 못한 식품 환경 때문에 높은 비만율을 낮추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연구 결과 대부분 식품 라벨링과 마케팅, 가격, 건강하지 않은 메시지와 낮은 수입 등으로 비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소득이 낮은 커뮤니티 주민들은 73%가 패스트푸드와 테이크어웨이 식품을 선호하고 64%는 편의점을 찾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 성인의 비만율은 32%, 마오리의 경우는 50%,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은 69%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지로 인기가 있는 퀸스타운과 테카포 같은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은 드론을 띄워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당국의 독립적인 지원을 받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중 28만 명 정도가 드론을 가지고 있거나 드론을 띄워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항공당국은 매년 해외 관광객 중 20만 명 정도가 자신들의 드론을 가지고 뉴질랜드로 입국하고 있어 더 염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항공당국의 기술 전문가들은 상업용 드론보다 오락용으로 드론을 띄우는 경우가 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나 외국에 도착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랭킹을 매기는 여권 파워에서 뉴질랜드의 랭킹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권 파워의 랭킹을 매기는 헨리 파스포트 인덱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늘어났으나 다른 나라의 무비자 입국이 늘어나면서 뉴질랜드는 세계 공동 5위에서 공동 7위로 랭킹이 낮아졌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여권으로는 189개 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올해 초 우즈베키스탄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게 돼 2013년 이후 매년 1위를 지키던 독일 여권을 2위로 밀어냈습니다. 뉴질랜드와 체코공화국, 말타는 공동 7위로 작년 172개국 무비자 입국에서 올해는 182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뉴질랜드 여권으로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40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국적기인 에어 뉴질랜드가 제트블루 테크놀로지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전기 비행기, 날아다니는 택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트블루 테크놀로지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전기 비행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오는 2022년까지 12명의 승객을 태우고 1000km 이상을 날 수 있는 전기 비행기를 개발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트블루 테크놀로지는 또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날아다니는 택시는 인공지능 AI를 탑재해 파일럿 없이 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이크리버 광산에 다시 들어가는 계획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알려졌으나 당초 예산보다 $1200만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 이는 지난 2010년 11월 광산 내부에서 메탄가스 폭발로 숨진 29명의 가족들에게 통보됐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곧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류 리틀 장관은 전문가들은 광산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 계획은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파이크리버 광산에 다시 들어가는 데는 당초 예산 $2300만 에서 $1200만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관광지에 공중 화장실을 늘려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캠핑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공중 화장실을 찾지 못해 숲속에서 볼일을 보는 등 자연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광 인프라 예산을 이용해 인구가 많은 지역과 관광지에 집중적으로 공중 화장실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캠핑객들을 위한 캠퍼맵 앱에는 하루에 10,000명 정도가 공중 화장실을 찾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5km나 떨어진 곳까지 찾아가기도 합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당국은 아카로아 지역에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올해 말이나 돼야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새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와 정신적 질환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뉴질랜드 대학생협회의 조사에 답한 학생들은 2,000명 가까이로 나타났는데 이들 학생은 정신질환 문제를 대학에서 다루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3년 전 대학 1학년 때 정신건강이 악화돼 지금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대학생협회 조사에 따르면 56%의 응답자들은 정신질환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대학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